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틀사업부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02로 시작되는 조사 전화 받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라고 답하면 되는지 이사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전화가 02로 네. 갑니다. 그럼 이제 02로, 거기서 물어볼 거예요. 어떤 네.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들으시나요? 이렇게 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당연히 생생경제죠. 그 앞에 하나 더 덧붙이셔야 돼요. YTN. YTN 아니고 YTN 라디오죠. 라디오. 네, YTN 라디오. 라디오. 예. 이사님도 죄송합니다. 전화 받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오늘 뭐 미국 증시는 사실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사실 뭐 전체 시장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유독 테슬라하고 애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거의 뭐 폭락을 했고 네. 애플도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 테슬라는 생각보다 좀 이제 자동차 인도대수라고 하는데 차를 판매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인도를 하잖아요. 네. 그 인도대수가 예상을 좀 하회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번 역시 이제 테슬라마저도 금리 상승 앞에서 수요가 주니까 버티질 못하는구나. 이 우려감이 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애플 네.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이제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이제 폐쇄가 좀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이 이제 좀 줄면서요. 올해 출하량 전망치를 좀 낮췄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저우 공장이 90%까지 정상화 됐대요. 그래요? 그런 좀 호재는 반영이 안 되고 네. 좀 안 좋은 뉴스만 좀 반영되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도 요즘엔 좀 안 좋은 것만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모습이 나오면서 두 기업이 좀 급락했고 두 기업 시총이 사실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두 기업 합치면 3천조예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급락은 증시에 좀 상당한 좀 부담이 됐다.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 뭐 그 디즈니라든가 아마존, 뭐 페이팔 같은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요새 또 금 가격이 올라가서 금 관련주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쨌든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았는데 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인데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도 올해 세계 경제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상당히 뭐 주식시장의 호재죠. 굉장히 호재가 되겠고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들이 생겼는데 이게 해소되고 또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또 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 세계 경기에도 좋아져요. 그래서 훈풍이 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좀 될 텐데 네. 다만 지금 이게 진짜 끝날지 알 수가 좀 없는 거고 또 혹시라도 전쟁이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지만 또 갑자기 뭐 러시아가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또 이게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지만 되면은 증시에 큰 영향 안 주겠지만 만약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또 한 번의 또 물가 충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쟁이 좀 변수긴 하다 했는데 이게 좀 되도록이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지금은 일단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의 가정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아직까지는. 다만 그게 끝났을 때는 상당한 좀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올해는 전쟁이 좀 꼭 끝이 나서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바래 보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전망과 함께 뉴욕 증시도 올해 역시 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큰 이벤트 일정과 더불어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도 실업률 얘기를 했거든요. 실업률이 좀 안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아이러니해도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증시에 굉장히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주목하실 건 취업자 수인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한 2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오면 호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명이라는 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내일부터죠. 미국에서 CES가 열립니다. 세계 가전 박람회가 음, 매년 열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네. 또 VR, AR 기기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뭐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이 공개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오늘 저녁에는 ISM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그러니까 구매 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지금 뭐 재고 상황 어떻고 앞으로 좀 기업 환경 어떨 것 같냐 이런 것들 음, 나타내는 지표인데 약간 선행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지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이 가장 처음에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오는 네, 건가요? 금요일 날 나옵니다. 어, 1월 6일. 예, 밤에 취업자 나오는 걸로 수가 알고 있습니다. 20만 명 아래로 나와야 좋다. 나와야 좋죠. 예. 알겠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의 경기도나 우려는 조금 해소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유럽이 요즘에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증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 좀 안 좋았는데 유럽은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네. 대비해서 무려 75%나 음, 거의 급락을 했고 음,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전쟁 전후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번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오, 물가가.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유럽에 상당한 좀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음, 이게 또 하나의 원인이 지금 날씨가 너무 덥대요. 유럽 같은 경우. 우린 좀 추운데 네. 제가 그때 잠깐 기사를 봤는데 스위스인가요? 그 온도가 2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겨울에. 오, 그러니까 이제 어머, 네. 이게 천연가스 가격 입장에선 다행인 게 너무 추우면 난방 수요가 늘잖아요. 그렇죠. 너무 따뜻하니까 이 난방 수요가 줄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날씨가 좀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음, 어쨌든 이 부분은 유럽에도 좋지만 사실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강해져가지고 네.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 한국 증시에도 좀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가 한국 증시에까지 그럼요. 좋은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오늘은 급등을 했어요. 증시가 정말 지난 연말부터 한 4일 내내 급락을 해가지고 네, 너무나 좀 우울했죠. 출발도 안 그렇죠. 좋고 네. 힘도 없고 근데 새로운 악재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왜 올랐냐면은 반도체가 정말 이제 멱살 잡고 갔어요. 음, 오늘 완전히 그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무려 7%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근데 이제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한 외국계 증권사가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아마 설비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이런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 이게 왜냐하면 공급이 줄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줄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수요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최근에 좀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IT 부품 수요가 좀 IT 그 가전 제품이나 이 스마트폰 수요가 좀 없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 어쨌든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음, 근데 일단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지금 아마 올해 한 2월이나 3월부터는 수요가 좀 늘 거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 정부가 최고 지금 올해 목표로 삼는 게 소비 부양이에요. 일단 소비 무조건 부양이요. 예. 그래서 일부 중국은 뭐 이런 성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일부 성들은 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재난지원금 같은 좀 비슷한 거죠. 그런 소비 음, 쿠폰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증가하겠죠. 근데 그게 음, 본격화된 건 아닌데 아마 2, 3월 지나면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IT 수요가 늘면 지금 재고는 줄어났거든요. 그럼 재고를 다시 확충해야 돼요. 물건을 팔려면. 네, 그러면 이제 부품 주문이 들어가겠죠. 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반도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뭐 MLCC. 그래서 어제는 MLCC가 급등하고 오늘은 반도체가 급등한 게 이제 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 기대감까지 붙어가지고 오늘은 반도체가 급등했고 한국 증시의 4분의 1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업들이 급등하니까 증시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오늘은 좀 분위기가 오랜만에 좋았던 그러네요. 장세였습니다. 정말 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중국의 수요 급등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기대감만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크게 올랐는데 이달 말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죠. 예,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좀 확진자가 줄 거는 같은데 이게 네. 그때가 정점 같고 근데 실제로 좀 대도시는요 그 기사를 제가 아까 봤더니 음. 저도 좀 수치가 믿기지 않는데 베이징은 80%가 감염됐다고 하고 상해시는 70% 감염률이래요. 근데도 치사율이 낮아요. 이게 오미크론 또 음. 하이 변이니까 더욱더 이제 치사율이 낮고 전파력은 훨씬 세죠. 근데 음. 전파력이 세면 셀수록 치사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망자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진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확진자가 늘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 이 율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 리오프닝 속도는 빨라집니다. 음. 한번 이제 뭐 저도 한번 작년 3월에 한번 앓고 났더니 그 후로는 저도 이제 이렇게 크게 막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너무 막 경계하거나 그러진 않게 맞아요. 네. 되더라고요, 한번 사람이. 걸리고 나면은 예. 공포감이 좀 예, 사라지죠, 사라지죠. 사실. 예. 음. 그래서 아마 중국은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어. 겪었던 걸 이제 1년 후에 겪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지나가면 이제 음. 결국엔 해결될 문제니까. 근데 이제 다만 춘절에 이제 대이동을 하니까 음. 그때 중소도시로 퍼질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한 번만 고비 넘어가면 중국은 이제 진짜로 리오프닝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리오프닝을 보실 때 네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 소비주입니다. 뭐 화장품이나 의류주 같은 것들인데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겠죠. 네. 이게 한 번 이미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이게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춘절 이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입국자 그 격리 해제를 하잖아요. 1월 네. 8일부터. 그럼 중국 여행주입니다. 뭐 음. 카지노, 여행, 항공. 근데 이쪽은 아셔야 될 게 그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중국보다는 사실 일본을 많이 갑니다. 여행 음. 비중 자체가. 근데 일본 네. 때문에 한번 올랐었어요. 그래서 중국 이슈는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조금 소강 상태고 그다음 세 번째가 한알령 뭐 게임이나 드라마 있잖아요. 요게 좀씩 풀리고 있죠, 최근에. 음. 근데 이쪽이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이쪽도 최근에 너무 좀 올라서 좀 쉬어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 중간재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MLCC 같은 부품 있죠. 그다음에 가전이나 가구에는 석유화학 같은 플라스틱 원재료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중국 이제 그 리오프닝 수혜주가 그 중간 제품이에요. 부품 같은 거. 근데 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 음. 중국주도.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이나 석유화학 아니면 부동산 수혜를 받는 철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도 쭉 정리해 주셨고요. 근데 금리,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주와 빅테크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죠. 뭐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주가들이 막 60%, 70% 빠졌는데 다만 오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음. 10년 동안 많이 올랐었고 그게 저금리 기조화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금리로 당분간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 크게 오르긴 어렵고 또 성장도 둔화되잖아요. 과거에 언택트 시대에 정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음.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옛날에는 안 음. 보이는 무형제 시대였는데 네. 이제 공장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공장 짓잖아요. 음. 바이든 대통령도 매일 하는 얘기가 미국에 공장 짓고 음.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하고 고용 늘리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빅테크는 조금 그 이번 사이클에선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음. 정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큰 게 와서 금리를 엄청 낮춘다. 그러면 제 얘기가 틀려요. 음.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준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끝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시장은 좀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올해 상반기면 끝나고요. 한국도 많으면 두 번이고 미국도 한 두세 번 정도 올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다 그게 끝나니까 음. 빠르면 1분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인상이요. 예, 음.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작년에 4.5% 올렸잖아요, 한 번에. 올해는 올려봐야 많이 올려야 0.75예요. 남은 게 폭이 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끝나버리니까 네. 채권 시장엔 좋겠죠. 왜냐하면 채권 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채권 음. 가격. 그래서 채권 투자는 금리 높을 때 하는 게 저는 좀 괜찮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 한국은
이게 좀 변수가 있어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를 좀 이제 약간 극복을 했는데 네. 1월 17일 날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 좀 하나 대출 만기가 1월 1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1월 17일 날 일반 분양에 계약금 받아서 그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너무 많으면 또 한 번 이게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좀 그 1월 17일 날 이 음. 둔촌주공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좀 분양이 잘 되는지 요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둔촌주공이 변수가 될 것인데 이게 네. 뭐 분양만 잘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채권 사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우량채권은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네, 음, 우량채권은 왜냐하면 채권의 장점이요. 설사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네네.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 보장되고 음, 이자도 매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에서 내가 가격 손해를 봐도 안 팔면 그만이에요. 음, 만기에 그냥 원금 받으면 됩니다. 이게 주식과 좀 다른 점이거든요. 대신에 회사가 망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 뭐 음, 흔히 국가가 보증하는 기업이나 뭐 정말 우량한 기업들은 망하지는 않겠죠. 네. 아니면 국채. 음. 국채는 이제 국가 거니까 그런 채권은 금리 높을 때 투자하는 건 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채권 투자가 다른 뭐 주식 이런 것들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지거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채권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